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모든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덩달아서 등장하는 분도 또 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10억 손배소와 관련해서 한 명이 얘기하면 다음 날에 다른 분이 또 한 명 얘기하고 어제는 법사위에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또 사진에 실리기도 좀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10억 몸값을 높게 매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네네.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 연일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한판 붙고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거친 말로 또 이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주목을 끄는 분들이고 많은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서 좀 다루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법무부 총사 앞에서 이제 질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가 시작되고 그걸 받아서 또 관련됐던 의원들이나 관련됐던 당사자들이 또 라디오 인터뷰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입장을 내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김의겸 의원이 아예 이 얘기를 안 하든가, 한동훈 장관이 아예 얘기를 안 하든가. 안 되죠. 이제 법대로 해야죠. 아니 법으로 걸었는데 법에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쌍방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는 측면으로 가버린 거죠, 지금 상황은. 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가짜뉴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얘기인 건데, 저는 가짜뉴스가 진짜 가짜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좀 봐요. 그래서 대통령도 예를 들면 날리면 바이든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 미궁이잖아요. 그럼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두 번째, 청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담동 문제가 된 게 이유가 뭐냐면 첼리스트가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탐사가 또 인터뷰했다는 거 아니에요? 6시간 동안? 그랬더니 자기는 또 다른 또 진술을 했어요. 그럼 이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조명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아니란 증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쌍방이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고 나야 종결되는 거죠. 좀 그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진짜 가짜인였는지가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걸겠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 지금 김종국 행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적당하게 사과받고 끝내겠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히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변인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네. 전혀 없다 이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네.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그렇게 상태다. 보시는-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하. 네. 예. 최 의원님, 지금 사과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도 사과할 생각도 없고 두 분은 이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은 10억 손배소를 했으니까 예. 법적으로 아주 뭐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김의겸 의원이 하는 행동이 좀 그 이해가 되지 않죠. 첼리스트가 자기가 그 말을 번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뭐 그 자신은 별로 잘못이 없다는 투로 계속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예. 보면 이게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한 수천 명이 됩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숫자가 한 수천 명이 되는데 수천 명의 기자가 김의겸 의원이 지금 발음하는 아까 저 계엄군 예.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옮겨서 자신의 그 취재 노트에 적어서 그것을 신문에 쓰든가 방송에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저 말을 쓰질 않겠죠. 저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심각한 비약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 비약을 하면서 심지어 계엄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계엄군 사령관이 마치 한동훈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이 뭐 어떤 시절인데 계엄이 나오고 계엄군 사령관이 나온다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국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자들도 국회의원 말을 한마디도 받아 적을 수 없을 예. 만큼 참 자괴감을 느낄 텐데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이 반성할 가능성은 전무하고요. 예. 또 하나는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지금 결연한 의지로 나와 있잖아요. 원래 따지면 초기에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자기가 폭로성 질의를 하고는 문제가 잘못되니까 굉장히 조용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계속 떠들어도 또 이 동조해 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 뭐 이 말이 맞겠거니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진실은 뭐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나 하고 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소송까지 당하니까 옳거니 해서 자기가 이제 탄압받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이 우리 확증 편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주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제 이런 심리 상태로 가서 예. 한동훈은 계엄사령관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그런 뭐 전두환 장군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시민군이 됐어요. 이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과를 합니까?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쓸데없는 헛소리한 거잖아요. 그 이미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작 그 동거남과 동거녀가 서로 간에 왜 늦게 들어오느냐 하면서 말다툼하면서 벌인 단순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나는 저 억울하다 뭐 그리고 무슨 10억이나 청구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끌고 가면서 자기 스스로는 한동훈과 동급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 논쟁을 계속 끌고 감으로써 심리적으로는 굉장한 희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이만큼 저질러 가는 거죠, 이제. 짧게 좀 반론 듣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번에 그 유감 표명을 했을 때 제가 유감 표명을 하려거든 사과라는 표현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감은 사과를 받는 사람이 아직 그 제대로 사과를 다 받았던 느낌이 안 들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애둘러서 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대면 아니 앞에서요? 방송에서 얘기를 방송에서요. 했잖아요.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국회의원입니다. 구두 제보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김의겸 대변인은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확인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걸 했고 그 녹취록을 보는 순간 이 정도는 국회에서 물어볼 수 있겠다. 그렇게 김의겸 의원은 생각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대응이 과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그 국무위원들의 태도대로 우리 김재원 의원님의 표현대로 하면 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가서 의원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웃으며 넘어갔으면 이렇게 커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으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을 발언해서는 안 됐다라고 그렇게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저것도 역시 과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내가 사실 확인은 좀 덜했다. 일단은 미안하다. 그러나 확인은 더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저는 또 뭐 사람이란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뭐 잘 됐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너무 쉽게, 행복해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여기에서 두 분 다 한동훈 장관이든 김의겸 의원이든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분 정부 여당과 투사처럼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자, 이분은 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진 또 조명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2일 고발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직접 장경태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본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이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수사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 왜 제출을 왜 합니까? 국민 앞에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 요청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촬영팀 인원과 소속이 국가 기밀인가요? 자, 민주당 의원이나 최고위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의 당사자 쪽에서는 또 고소고발을 하고 언론은 고소고발이 이뤄져서 사인의 주목을 끌으니까 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또 물어보고 거기서 새로운 얘기가 또 튀어나오고 자,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렇게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독설 경쟁이고요. 이거는 관종 정치입니다. 관종 정치? 저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과 기회를 줬잖아요. 사과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고 얘기했는데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나한테 소송 제기하지 왜 대통령실이 하느냐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법적으로는 공인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분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 개인의 모욕감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거고 국가에 대한 국가 원수 부부에 대한 이거는 모욕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 운운하면서 왜 대통령실이 하지 않고 세금 낭비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청년 정치 몫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 이 정도의 그 어떤 정치적 몰지각함을 갖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독설 경쟁에 합류해서 조금 더 자기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팬덤 정치를 구가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출 빈도가 높으면서 결국 미디어에 대한 전략은 노출 빈도가 높으면은 국회의원 재선하는데 유리하고 또 많은 진영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유리하겠죠. 이렇게 가서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 부각시킴으로써 장경태 대 김건희 여사의 구도로 확정시켜가면서 얻는 정치적 이득. 과연 이것이 정말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정치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정치의 몰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다. 제가 짧게 민주당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면 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렇게 집착할까. 민주당을 위한 변명을 짧게 해보면 김건희 여사에 제기됐던 그 많은 의혹과 고소,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234회나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런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것이 민주당에서도 좀 제대로 그런 의도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국민에게 딱 어필하면 좋은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들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수사의 문제나 조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사에 불만이 있다 쳐도 그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수백 번 계좌 압수수색해서 조사 2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 정권에 정말 충성하는 검사들 총동원해서 수사하고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수사 그 캐비닛에 넣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좋다고요.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수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오만 꼬투리 다 삼고 무슨 뭐 포르노를 찍었네 만에 이러는 태도가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거기다가 또 지지자들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게 아닌데.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말을 못합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포르노를 찍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나서서 무슨 뭐 내가 장경태다 이런 프레카드까지 들고 지금 같이 회견을 하니까 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뭐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든 또는 국회 질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저런 식으로 한 개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다른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 해가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천공 얘기를 또 꺼냈어요.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식으로 표현한 천공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느냐? 왜 고소고발을 안 하냐는데 김종대 당은 다르지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또 천공 이분이 뭐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지금의 한남동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천공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안 이루어지죠? 그거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멘토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멘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천공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만약에 가짜뉴스라고 고소고발 안 하시게 되면 멘토라는 걸 인정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음에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말은 듣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을 듣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고 고소고발을 하시려고 얘기하시면 상대편에게는 과도하게 예를 들면 자기의 잣대를 대고 또 자기 편에게는 과도하게 아주 뭐랄까 손쉬운 손바닥 같은 칼을 들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동일한 거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방식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야당이 수사 공정성을 얘기하지 못합니까? 지금 최근에 K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그런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 누구죠? 남욱, 윤동규 진술 나오면 검찰이 엄청나게 수사하잖아요. 저는 그런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까지도 문제 제기하시는 건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 최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정하게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야당 의원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천공이라든지 강신업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를 안 하는 것과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세요?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토론할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개시됐고 그리고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주범 그 노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주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틀렸을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진술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 혐의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오수 뭐 지금 그 피고인이 계속해서 뭐 자신이 이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야당이 근거 없이 너무나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파고들면서 뭐 존재 자체가 뭐 나쁘느니 뭐 이런 말까지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좀 과한 발언이다. 알겠습니다. 좀 이성을 찾았으면 그 부분에 좋겠어요. 대해서 잠깐만요. 이제 이 얘기 그만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이제 오늘 민주당 한 얘기가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뭐 전공인이 뭐 강신업이니 이런 분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개인 민간인이고 약간 뭐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인들이잖아요. 생활인들 중에는 뭐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느니 뭐 대통령한테 뭘 했다느니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대통령 입장에서 다 고소 고발을 하면 저도 한 100명은 고소해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까지 하지 않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야당이 어떤 저 국회의원으로서 말하자면 직분을 가지고 직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계속 떠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겸해서 사실을 밝혀보자는 거죠. 저도 짧게만 붙이겠습니다. 그 지금 김재원 의원님과 우리 최 의원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도이치 주가 모터 조작 사건만 가지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 학위 논문이 문제라든가 그 11건의 고소고발 의혹이 있어요.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공정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실은 저도 대통령실에 있어봤습니다만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실은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4글자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고발이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 대응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뉴스와이드 시간을 한 100분은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붙어가지고 계속 길어졌습니다.